예,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웨어 장용혁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시장을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는데요. 네. 팀장님 휴가 갔을 때도 그렇고 예, 예민수 앵커 휴가 갈 때도 시장이 둘 다 그렇게 어렵잖아요. 두 분이 휴가 가시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두 분이 가시면 시장이 쓰러집니다. 네. 어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특히 어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스닥 잘 안 보신다고 얘기는 하셨으나 네. 또 이게 심리나 수급이 돌아서 버리니까 진짜 이거 되돌리기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어제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뭐 코스닥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오늘 섭섭하실 거예요. 오늘 예. 첫 번째 코너는 코스닥 얘기할 거고,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저도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코스닥 진짜 좋아 보이는 거 없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많이 꼬여 있어요. 어제 ETF 예. 이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쭉 기관 수급 논리들을 설명을 드렸었죠. 어제도 가만 보게 되면 외국인도 코스닥 매도, 외국인은 들쑥날쑥해요. 하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날쑥한 날 기관이 커버를 칠 수 있는 수급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어제 이제 양매도 나갔었는데 일단 뭐 이 수급적인 방어막을 안 갖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뭐 우리 국내 증시가 꽤나 괜찮을 거기 때문에 바운드에 대한 시도는 하겠죠. 바운드에 대한 시도는 하겠습니다만 굳이 지금 어려운 게임을 고를 필요는 사실상 없어 보이고요. 전날 미증시 얘기를 살짝 섞고 준비된 자료를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자라보고 한번 놀랬으면은 소뚜껑 보고 놀래기 마련입니다. 예. 우리가 무역 분쟁 관련돼 가지고 워낙 오랜 기간 이 노이즈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가 추가적으로 뭐 이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라든지 경계했던 뉴스의 스케줄이 좀 앞당겨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까지 충분히 시장에서 마이너스 반영하는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번 어제죠. 뭐 EU와 있었던 미국과의 이 무역 협상 여기에 관심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 이전서부터 워낙 이 날선 반응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던 상황인데 물론 어제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 같은 파급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위 트럼프가 칼을 좀 휘두르면 뭔가 좀 이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라고 우려하던 시각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제 트럼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미증시 결과 보면서 왜 올랐대요? 그러면서 이유들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유로존과의 무역 협상에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유로존에서 미국산 뭐 대두나 뭐 LNG나 이런 부분들 수입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로 뭐 트럼프가 오케이 했다는 거거든요. 좀 앞뒤가 안 맞죠. 지난번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 발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차 무역 협상 때 문우시 재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경제사절단이 방중을 했었고 2차 무역 협상 때 류요 부총재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쇼핑 리스트를 제시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런 거 더 사서 우리의 무역 흑자를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는 미국은 뭐 노 사인을 불렀어요. 근데 유로존은 오케이 사인을 부릅니다. 그러면 너무나 명확하죠. 지금 어디하고 무역 전쟁 중인지는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미국도 한쪽 손으로는 중국 멱살을 잡고 한쪽 손으로는 유럽 멱살을 잡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본인한테 불리하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의 이 무역 압박 분위기가 아직 덜 풀렸다. 이거는 맞지만 과거처럼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높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 왜 빠졌어요? 라고 물어보면 무역 전쟁이요. 뭐 이렇게 시작하셨을 텐데 그런 분위기는 많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값은 살아있다라는 얘기고 저는 계속 여기서 무너질 시장 아닙니다라는 이 강한 어조로 주장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와중에 코스닥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거래소와 코스닥의 IT 시가총액 비중 차이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IT 분위기가 먹혔을 때 뭐 코스피도 좋고 사실 코스닥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줄 전략에서 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없죠.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이 지금 4조 원 넘게 선물 매도 포지션을 쌓아왔었던 외국인입니다. 여기서 요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물을 좀 채워 넣고 있는 상황이죠. 이 구간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가속을 붙였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이제 매수로 바뀌는 환매수인데 예. 이 환매수 할 때 이 매도 이익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르게 감소하겠죠. 삼성전자 지금 지수가 빨리 올라 버리잖아요. 지금 이거 채우는 와중에 삼성전자를 잡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삼성전자와 시장과 선물 이거는 세트 반응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옵니다. 소위 IT 쪽으로 쏠렸다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안 나오죠. 오늘 하이닉스 실적에서도 한번 이 시장의 관심을 높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뭐 어제까지 시장에서 보여줬었던 반응은 일단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차이는 제약바이오 건강관리 업종 이 차이인데요. 거래소는 뭐 7%가 채 되지 않지만 코스닥은 30% 정도 됩니다. 어제 코스닥 와르르 무너질 때 제일 눈에 띄는 이 업종이 뭐였나요?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제약바이오 업종들 얘기했을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그런 부분들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어제도 뭐 신라젠이니 뭐니 뭐 많이들 무너지죠. 예. 그러니까 무너지는 데는 또 이 거기에 합당한 이유들이 돌아다니기 마련이고 어제 제가 뭐 카톡으로 받고 뭐 메신저로 받고 그런 내용 중에 상당수는 이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뭐 한다 카더라. 뭐 다음 달 초에 지금 뭐 한 15개 정도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감리 이 금감원이 건드려 놓은 거 있는데 이거 발표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R&D 이 비용이 좀 이제 이 자산화 비중이 좀 큰 애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발표한다 하더라. 셀트리온도 얼마 정도 깎아야 한다 하더라. 뭐 연기금 뭐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줬다 카더라. 뭐 이 카더라 통신이 굉장히 많이 돌더라는 거죠. 어쩌다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뭐 여기서 이 개별 기업들 설명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그 주주분들은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나오실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개별 기업들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뭐 다소 위험 뭐 위험 매우 위험 이건 끝장 이렇게 이 메신저가 돌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못 버텨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거는 수급이 꼬여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일단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색깔은 무조건 바이오고요. 삼성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뭐 그 밑으로 바이오 색채들이 쭉 깔려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수급값이 살아 있을 때, 뭐 코스닥 활성화, 코스닥 벤처펀드 뭐 이런 것들로 수급이 살아 있을 때, 이때는 그게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수급상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ETF 설정값이 늘어나니까 이 바스켓 매수 수요가 늘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반대되는 구간으로 들어갔고 수급이 역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의 수급이 머리를 숙이고 있고 이미 니넨 그런 거 왜 사냐라고 얘기했었던 외국인들이 뭐 가끔가다 들쑥날쑥 이런 그림을 보일 테니 이 과정에서 변동성이 불가피하게 클 수밖에 없는 거고 다소 좀 많이 밀렸으니까 자율 반등은 뭐 언제든지 시장에서 뭐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이거를 기조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그림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 포지션이 정말 수직 기울기로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도 외국인 선물은 플러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게임 골라봐요 라고 얘기하면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고르는 게 맞는 그림이고 최근에 제가 이삭줍기 식으로 이제 말씀 많이 드리죠. 어제 뭐 풍산도 그 시장 분위기에서 장중에 뭐 6% 뭐 이렇게 올라가던데 뭐 종가상으로도 4% 채워놨으니까 나쁘지 않은 이 움직임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래소 중에서 묻어서 빠진 애들 중에 좋은 기업들을 잡아챌 수 있는 좋은 시장인 거는 맞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살게요. 이런 식으로 굴러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다. 선물 시장 이게 시장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치 있는 기업인데 묻어서 빠진 기업들을 잡아올리는 시도를 하는 게 지금의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받아보는 시청률 표를 보면요. 장영혁 팀장님 이 코너 시작할 때 순간 시청률이 팍 오르거든요. 아, 그래요? 어제 풍산 흐름 보면서 왜 이때 시청률이 높아지는지를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같은 시장 속에서도 최근 어떤 역발상부터 시작해서 저희들한테 좀 구별을 해주는 이삭을 줍고 있는 종목들이 아주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 오늘도 새로운 종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전에 그 은행주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연락이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거든요. 월요일 날 제가 은행주 얘기를 화요일 날 했었던 화요일 날 엊그제, 했었네요. 예, 화요일 날 제가 은행주 나쁘지 않아 보여요. 월요일 날은 뭐 현대해상 아침 방송하고 그날 이제 확 뛰어버렸으니까 네. 다음 날 다른 컨셉으로 은행주를 제시를 했는데 전 그때 방송에서도 하나금융지주랑 KB를 얘기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은행주 뭘 얘기하는 거냐, 네. 정확히 찝어라. 그래서 하나금융이랑 KB를 선호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히 딱 찝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업종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저희가 그날 제일 마지막 종목 고스톱에서 하나금융지주가 나오긴 했는데 그건 안 보셨나 보네요. 그래요? 예.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 네. 선호한다라고 저희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요 표 하나 보고 그날 결정적인 그림이니까 이거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예. 뭐 시가 상위 종목들 다 비슷한데요. 외국인 수급이 그러니까 탄성은 기관 수급이 잡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기관 수급이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올 때 장대 양봉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기관 수급이 매도로 확 돌았을 때 장대 음봉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탄성 자체는 기관 수급이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방향성 논리는 외국인들 수급이 잡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가 상위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중에서 은행주는요 유난히 심해요. 그냥 움직이는 자체가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외국인들이 이제 국채 선물 시장에서 얼마 전까지가 아니죠. 지금까지도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 엄청 사죠. 금리 못 올라간다에 배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 수급이 확 돌아서는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림은 전년 대비해서 금리는 분명히 올라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전년 YOY 값으로 플러스 뜨는 시점이 은행주 시세 좋은 시점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분명히 그런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시세가 분명히 있었는데 내년에도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지금 은행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도 은행주 나쁘지 않았던 걸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콕 집어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제가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먼저 요 그림부터 한번 보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거냐? 아닙니다.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중공업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이번에 실적 뚜껑 열었는데 예상보다 밋밋하죠. 예상보다 많이 밋밋했어요. 근데 저는 다 떠나서 매출 주는 기업은 만지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네. 선박이 인도되면서 매출값으로 잡히고 수출 데이터도 인도 시점에서 수출 데이터로 잡히니까 사실 조선주들 실적 시세 좋을 때는 언제 떠요? 수주 땄을 때 뜨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적 기반으로 쳐다보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빅베스 때를 한 커플 팍 벗겨내고 이제 더 이상 깎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YOY 값으로 좋아졌어요. 이거 해봐야 얼마 영향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좋아지려면 신규 수주가 떠야 돼요. 새로운 먹거리 이번에는 뭐 출혈 경쟁하지 않고 제대로 수주를 따서 이게 인도되는 시점 되면은 돈 좀 벌 겁니다. 이런 스토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현대중공업의 신규 수주 부분 한번 보시면 아직 살아나는 거 안 보이죠. 뭐 최근에는 옆으로 누웠네요. 이렇게 읽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삼중은 더 심해요, 사실. 근데 이런 그림들은 제가 골라내지 않죠. 근데 제가 이거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이 종목은 정말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 아픔 많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신규 수주 방향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벌써 앞에서 봤었던 그 중공업주들과 많이 틀리죠. 예.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컨셉이 비슷하게 움직일 때가 많거든요. 뭐 중공업주와 삼성 엔지니어링이 컨셉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 고르는 게 맞는 답이다. 지금 현재 아직 어닝값이 제대로 안 살아났기 때문에 멀티플이 높은데 이 멀티플 높은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게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지금 저걸 왜 사냐라고 얘기할 때가 매수 시점이고 야 이제 좀 좋아졌네라고 얘기할 때가 매도 시점인 업종들이 꽤 많거든요. 여기도 대표적으로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출 추이로만 읽어도 조선과는 많이 다른 이 플랜트 업종의 대표 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주 부분, 신규 수주 부분에 대해서 컨셉을 맞췄는데 올 하반기 때도 신규 수주로 따올 수 있는 부분들이 보기가 많거든요. 물론 네. 이거 100% 다 따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 중에 몇 개는 뭐 삐걱삐걱거리고 뭐 하겠죠. 예. 근데 저는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뭐 몇 개 삐걱거린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따올 수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대감을 반영한 시점이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급, 뭐 제 자료 말고 수급 하나 보여주시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 수급이 최근에 좀 돌았고요. 기관 수급이 한번 들락거리던 시점이 있었고 최근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날락거리고 있었는데 예. 최근 몇 거래일은 다시 들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수급이 찍히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급 주체 딱 3개밖에 없잖아요. 외국인, 개인, 기관. 그럼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기관하고 산다라고 하면 지금 매도세 어디서 나오고 있겠어요? 개인밖에 없죠. 저기 지금 수급표 보시면 외국인들 지금 최근 몇 거래일 계속 플러스 뜨는 거 보실 거고. 규모도 꽤 네, 크네요. 작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기관들은 들락, 날락, 이번에 다시 들락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빠진 위치에서 바운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예. 데이터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죠. 데이터 한번 보시면 요즘 뭐 화장품이니 뭐 면세점이니 뭐 이런 데들 데이터 보면 뭐 시세가 좋다고 얘기할 때는 확 솟았다가 아니다라고 얘기 나왔을 때는 진짜 확 빠졌다. 신세계 네. 주가 보면은 뭐 아실 테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또 뭐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 너무 반등 나왔다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중심을 잡아드릴게요. 지금 YOY 값으로 보면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YOY 값으로 보면 뭐 40몇 프로, 5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매달 똑같아요. 매달 40몇 프로, 50%. 뭐 이렇게 찍혀요. 그러면은 이 YOY 값으로는 이 40몇 프로가 이미 눈에 익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뭘 보냐 하면 MOM 값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실제로 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이번 6월 데이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30만 데이터를 다시 중국인 인바운드스 30만 데이터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 목적으로 예.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고요. 그 이전 데이터들을 한번 보게 되면 뭐 28 뭐 여기서 좀 맥혀 있는 뭐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소위 좀 올라 있는 이 면세점들을 소위 좀 이제 까내린 겁니다. 근데 면세점 데이터는요 좀 틀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중국인 뭐 한 사람 A라는 중국인이 들어오고 B라는 중국인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A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청난 규모의 따이공이고 보따리상이고 B는 말 그대로 관광하러 왔다라고 하면 A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고 네. B는 빠져도 면세점 데이터에는 별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인 인바운드 흔들릴 때도 면세 데이터가 굉장히 견조했었기 때문에 면세점 함부로 씹을 수 있는 시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MOM 값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 하락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서 보는 것처럼 가이드가 확 좋아질 겁니다라고 주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누울 걸로 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감을 부여하기에는 좀 어려워도 면세점 중에서 너무 과도한 낙폭을 반영한 종목들은 저는 좀 투자 아이디어를 골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대표적 면세점이라고 한다면 뭐 신세계 호텔신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에서 이 반대되는 논리가 생성되기 시작할 때 과하게 빠졌어요 라는 논리가 돌기 시작하면 이거 고르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최근 제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 시작한 종목들 중에 하나가 카지노인데요. 네. 파라다이스가 있고 GKL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카지노 중에서 네. 뭐 국내 카지노는 뭐 우리가 지금 뭐 이 중국인 인바운드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파라다이스는 코스닥 상위 종목이고요. GKL은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지금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많이 꼬여 있으니 파라다이스 만지는 것보단 GKL 만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한번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거 중국인 인바운드 데이터 하나 보고 면세점 보고 화장품 보고 뭐 카지노 보고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상상력이기 때문에 이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로 준비를 해놔야 여기에 걸맞는 뉴스가 나와서 시세가 나기 시작할 때 따라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 오늘 이걸로 움직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지만 한번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볼 만한 데이터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은행주에 대해서도 종목을 집어주셨고 삼성 엔지니어링 소개해 주실 때 저는 이게 뇌리에 박혀버려서 그런지 이것도 역발상인가 싶었는데 아니에요. 수주나 수급을 봤더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예, 역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어떤 사인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인바운드 그 표를 보면서 아이디어로 신세계 그리고 뭐 호텔신라 얘기를 해주셨고 깨알같이 카지노주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전화 받은 게 있어서 그런지 종목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업종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이제. GKL까지 나왔다는 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코멘트도 정리를 해주시죠. 마지막 퍼즐은 오늘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장의 반등 기대값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오늘은 제대로 올라야 돼. 네. 오늘은 올라야 돼. 이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오를 수 있냐 없냐를 쥐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탄성을 얼마만큼 붙여가느냐에 따라서 시장 반등 강도가 결정되는 거니까요. 근데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0원 넘게 빠졌고요. 어제 8원 90점 빠졌어요. 그래서 원화값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왔고 무역 전쟁 얘기도 예전 같지 않고 딱 못 돌린 거는 이 우리 대한민국 시장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 못 돌린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해서 그래요 라는 부분으로 상당 부분 설명했다라고 하면 오늘 얼마만큼 풀어줄 수 있는지 관심 있게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퍼즐 완성하려고 보면 그 마지막 하나가 어디 갔는지 못 찾겠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완성을 못하는 경우가 근데 그거 지금까지 마치고 많았었는데. 나면은 굉장히 보람 있고 그럼요. 뿌듯하고. 희열이 있죠. 네. 오늘은 그 마지막 퍼즐을 꼭 찾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용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